엄청 귀여울 뿐만 아니라 아주 유용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특정 산업의 노동력에서 인간을 돕는 강아지 로봇을 만들어요. 이 강아지 로봇들은 현재 오스트리아 서부에 있는 주입 저장 공장에서 테스트를 받고 있어요. 그것은 이것들을 잠재적인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탐지견으로 사용할 거예요. 아니요, 진짜 킁킁대는 게 아니라 열 시력으로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고급 카메라를 사용해요. 이 로봇들은 통제된 환경의 작업장에서 완벽하게 일을 수행했어요. 그들이 스스로 얼마나 잘 일하느냐에 따라 노동력에서 로봇의 미래가 좌우될 거예요. 그곳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관제센터가 오스트리아에서 원격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20개의 다른 공장도 운영하고 있어요. 작업의 원만한 진행 확인을 위해 출근하는 한 명을 빼고는 그 어떤 시설에도 일하는 사람은 없어요. 로봇들의 일엔 에너지 로보틱스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코딩한 작업을 검사하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로봇이라고 알려진 하드웨어를 제공했어요. 에너지 로보틱스 팀들은 이 로봇들을 똑똑하게 만들기 위한 코드를 만들고 있죠. 도고 로봇은 내비게이션과 장애물 회피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혼자서도 완벽하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작업하고 있는 코드는 이 로봇이 현장 전체를 연구할 수 있게 해주고 엎치락 뒤치락 하거나 사방에 머리를 부딪히지 않고 그곳을 탐색할 수 있게 해줘요. 이건 기본적으로 계획에 문제 없이 특정 지점으로 가서 어떤 사진을 찍고 그걸 다시 교환원에게 보내라고 알려줘요. 멋진 건 에너지 로보틱스가 프로그래밍한 이 로봇들은 원격 조종이 아니에요. 스스로 일할 수 있게 자동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요. 일을 하고 하루 종일 그걸 반복하도록 배우죠. 이 도고 로봇 사용의 장점은 필요할 때 독성이 있고 방사능 환경에서도 순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다치거나 사고가 났을 때 감지하는 법도 배울 수 있고 그걸 통제센터에 알릴 수 있어요. 로봇은 걸어서 60분, 충전 60분 간격으로 최대 12시간 동안 순찰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냥 충전소로 돌아가서 착한 강아지처럼 앉아서 쉬죠. 거기엔 움직이는지 알 수 있는 가속도계가 내장되어 있고 관절의 무게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회전 센서가 있어요. 앞으로 넘어질 것 같으면 프로그램은 균형을 유지해줄 올바른 발을 빨리 찾으라고 알려줘요. 발을 어디에 디딜 수 있는지 볼 수 있도록 사방에 카메라가 있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엑스박스에서 영감을 받은 조이스틱을 제공해요. 그러니 비디오 게임 팬이라면 이 로봇이 여러분에게 딱일 거예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어떤 구매자라도 본인의 비즈니스를 위해 추가 모듈을 넣을 수 있는 로봇을 디자인해요. 예를 들어 내부에서 건물의 3D 모델을 만들고 있다면 여러분 대신 일할 수 있는 개 등에 센서를 부착할 수 있어요. 오스트리아의 시설은 전혀 위험하진 않지만 그냥 사람들이 운전해 가기엔 불편해요. 특히 눈 오는 계절이 오면 말이죠. 산길은 매우 위험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워져요. 이 시설과 산책로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할 수 있게 설계되었어요. 바로 특정 업무에 특화된 로봇이 아닌 인간 환경에서 조종할 수 있는 로봇을 들여와야 하는 이유죠. 그리고 이게 로봇을 작동시키는 요점이기도 한데 그 업무를 위해 설계되어야 하죠. 여러분은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볼 수 없을 거예요. 로봇 팔이 있거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는 체조에서 여러분을 능가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인 아틀라스도 있어요. 달리고 물건을 나르고 깡충깡충 뛰고 춤추고 심지어 백플립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창고에선 언제든 뒤로 공중제비를 돌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쵸? 키는 약 1.5m이고 무게는 약 86kg이에요. 배터리로 구동되며 균형을 유지해주는 인상적인 유압장치를 갖추고 있어요. 제어 시스템에 연결된 수많은 카메라와 깊이 감지기가 있는데 이건 인간들이 감독하고 있는 몇몇 컴퓨터를 통해 감시되고 통제돼요. 이들의 작업장을 보면 파쿠르 체육관 같다는 생각이 들 테지만 다 로봇이 힘든 장애물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예요. 백플립 외에도 로봇은 플랫폼에서 플랫폼으로 뛸 수 있어요. 주변 환경을 고려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기 위해 장기적 또 단기적인 목표를 갖고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또 발을 헛디뎠는지 장애물을 극복해야 했는지도 기억할 수 있어요. 간단한 작업용으로 로봇을 제어하거나 프로그래밍하는 건 쉽지만 여러 복잡한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반복하게 하는 게 이들의 가장 큰 과제예요.
아틀라스는 특히 백플립과 같은 복잡한 일을 할 때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부품을 움직여요. 장애물을 뛰어넘어 팔을 써서 자신을 통제하고 착륙을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걸 모니터하고 항상 넘어지는 걸 보는 건 지루한 일이지만 엔지니어들은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요. 또 앞으로 넘어졌을 때 스스로 서도록 가르치기도 하죠. 프로그래밍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전담팀이 있어서 여러분은 프로그래밍을 통해 그게 뭘 할 수 있는지 볼 수 있어요. 하드웨어 팀은 아틀라스의 업그레이드를 만드는 책임이 있어요. 기술자들은 고장난 모든 걸 디버그하고 수리해요. 운영팀은 로봇이 뭔가에 충돌할 때마다 장애물 코스를 수리하고 로봇이 시연이나 공연을 수행하기 위한 레이아웃도 연구하죠. 엔지니어드 아츠는 2021년 말에 시장에서 가장 사실적이고 표현력이 풍부한 로봇을 출시했어요. 이 회사는 엔터테인먼트, 과학센터, 테마파크, 그리고 비즈니스를 위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걸로 유명해요. 그들은 그걸 아메카라고 이름 지었고 이건 여러분을 소름 끼치게 하기에 충분해요. 너무 상세하고 진짜 같아서 마치 진짜 인간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아요. 그들은 논란을 피하고 성중립적으로 만들기 위해 회색을 선택했어요. 본질적으로는 얼굴이 없는 아틀라스와는 달리 아메카는 보거나 말을 하고 있으면 실제 사람처럼 느껴져요. 섬뜩할 정도로 우리와 같은 다양한 표현력을 갖고 있으며 말하는 것이 주 강점은 아니에요. 기술자와 디자이너에게 있어 휴머노이드의 핵심은 너무 로봇처럼 되는 걸 피하고 부드럽게 작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뭔가 진부한 것에 대해 단조로운 문장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아직 걷지는 않지만 인공지능과 로봇 공학의 결합에 의존해요. 의사소통은 비언어적으로 되는데 표현과 몸짓으로 통해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후속 질문을 하거나 여러분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멍하니 쳐다보지도 않아요. 대신 여러분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인공지능은 시각 시스템 작동, 얼굴 인식, 음성 인식, 그리고 음성 복제를 사용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어요. 그게 아메카를 생명이 없는 폰과 장치들로부터 돋보이게 하죠. 똑똑한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수리 및 기능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펌웨어를 설계했기 때문에 이를 쓰기 위해선 기술에 정통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 소프트웨어 디자인으로 여러분은 세계 어디서나 로봇의 행동을 바꿀 수 있어요. 웹브라우저에서 간단한 로그인으로 트리티움이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에 액세스할 수 있어요. 회사로 운전하면서 아메카를 더 흥미롭게 할 수 있고 원격으로 청중에게 연설하고 엔지니어드 아츠의 시스템 진단을 볼 수 있어요. 로봇의 AI는 아주 발달되어 있어서 여러분은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일이 더 중요한지, 어떤 일을 나중에 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최고 기술의 소프트웨어 외에도 하드웨어에 내장된 센서, 카메라, 마이크 및 위치 인코더도 아주 인상적이에요. 장치에서 실시간으로 센서 인터페이스를 보고 응답 시간과 컴퓨터 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 보기도 좋고 읽기도 쉽죠. 좋은 소식은 대중에게 공개되었기 때문에 이 로봇 중 하나를 여러분 손에 넣을 수 있단 거예요. 안 좋은 소식은 자동차보다 비싼 가격이죠. 1억 6천만 원 이상에 팔리고 있어요. 전 아메카를 조만간에는 못 살 것 같네요.